우리만의 시각으로 풀어보는 홍차 컴퍼니입니다. 오늘은 어떤 한 종목보다는 전체 시장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주제는 2021년의 통신 장비와 2024년의 화장품이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건 이제 2024년 2분기 화장품 회사들의 실적 발표 내용들인데요. 매출액이 작년 대비 얼마나 많이 늘었고, 영업이익이 얼마나 늘었고, 컨센서스 대비해서는 얼마나 늘었다라는 거를 딱 이제 표로 만들어준 거고, 버프 텔레그램이라는 곳에서 제가 퍼온 거고요. 특이점이 뭐냐면, 큰 회사들,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건이 중심이 아닙니다. LG생건은 빠져 있고요. 아모레퍼시픽은 저기 밑에 있습니다. 심지어 아모레퍼시픽의 영업이익은 작년 대비해서 30%가 빠졌고, 컨센 대비해서는 뭐 94% 빠졌으니까 거의 100% 빠졌다고 봐도 될 것 같고요.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은요. 실리콘2, VT, 마녀공장, 아이패밀리 SC처럼 이런 작은 회사, 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고요. 작은 회사라고 해도 시총이 5천억에서 1조 정도는 되는 그런 중견기업 내지는 중소기업보다는 좀 큰 대기업까지는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근에 중소형 화장품 회사들 주가가 아주 좋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이게 이제 하나증권에서 만드는 레포트의 그래프고요. 위의 내용은 이제 다른 곳에서 본 거고, 그, 왜 주가가 좋으냐에 대해서 적어 놓은 걸 가져와 봤는데, 특징은 대기업들이 보유한 브랜드가 아니고 인디 브랜드들입니다. 인디 브랜드는 뭐 개인이 소유하고 있거나 작은 브랜드를 이야기하고요. 화장품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은 회사 이름도 브랜드도 처음 들어보는 걸 겁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화장품 시장에서의 성공 방정식은 한국에서 작게 브랜드를 만들고 중국에서 한국 제품이라는 걸 부각시키면서 많이 파는 그게 이제 중국에서의 방정식이었고 중국에서 성공을 바탕으로 동남아 진출하고 그렇게 잘 되고 나면 글로벌리 나가는 그런 방식이었고요. 대신 중국과 동남아 이외에서 잘 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특별하게도 미국에서,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잘 되고 있는 회사들이 주가가 좋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조선민혁, 코스알릭스, 라운드랩, 이누아들의 어떤 그 매출 성장률 보시게 되면 엄청나게 성장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기획 기사를 내놓은 게 있는데요. 왜 인디 브랜드의 주목을 받냐? 이거 갖다가 또 이제 인디 뷰티라는 이름으로 이제 그 테마를 잡은 것 같습니다. 국내 화장품 업종의 24년 주요 이슈가 인디 뷰티다. 세계에서 가장 큰 화장품 시장인 미국인데 예전에는 대형 3대 화장품 브랜드들이 주도권을 잡고 있었다. 여기에 들어간 게 이제 로레알, 시세이도 뭐 이런 걸 겁니다. 기성 브랜드들이 대신에 점유율이 하락하는 반면에 인디 브랜드들이 호황기를 맞고 매출 높아지고 있다. 이 이유는 온라인 채널에 특화된 SNS와 인플루언스 역량이다. 바꿔 말하면 예전에 오프라인 위주로 돌아가던 화장품 시장이었는데 그때 럭셔리였겠죠? 근데 세월이 바뀌면서 코로나도 있고 하다 보니까 온라인 채널 위주로 돌아가게 되고 온라인 채널에서는 SNS와 인플루언스 영향이 굉장히 커졌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인디 뷰티 브랜드들이 고성장을 이어가고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이게 이제 KBS의 뉴스 메인 화면인데 프랑스를 이긴 K 화장품, 랑콤의 눈물이라고 해서 KBS에서도 이렇게 프랑스 화장품이 이겼다라고 그 뉴스에 나올 만큼 지금 미국에서 한국 화장품들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근데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이제 이게 텔레그램에서 가져온 건데 글 쓰신 분은 유럽에서 한 30년 넘게 살고 있는데 자기 주변에는 보니까 그래도 기존 제품에 대한 충성도가 높다. 뭐 많이 팔린다고 하긴 하지만
소비자들의 마음이 완전히 움직인 것 같지는 않다. 일회성으로 좀 한번 호기심에 한번 사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1, 2년 정도, 2, 3년 정도는 이렇게 갈 수 있어도 오랫동안 가는 거는 어렵다라는 그런 의견을 보이셨습니다. 근데 이건 이제 30년 가까이 살고 있다고 말씀하시니 제 생각에는 나이가 드신 분이라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걸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이제 VT, 실리콘2 지금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회사들의 주가고요. 바닥에서부터 생각해 보면 뭐 3배씩 올랐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서 이제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라고 좀 보고 있고요. 어디서 많이 봤다 싶었는데 2019년, 2020년 이때 통신 장비 회사들에서 이런 그래프를 본 것 같아요. 이게 이제 KMW 솔리드의 그래프인데 비슷하죠. 올라간 각도도 바닥에서부터 3배쯤 올랐다가 다시 원점으로 가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화장품 회사하고 통신 장비 회사하고 그래프를 딱 비교해 놨는데 제 음,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굉장히 유사하다. 큰 회사가 아니고 작은 회사고 국내가 아니고 해외에서 이렇게 이슈가 들어오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 그리고 이제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요 관련해가지고 어 와이스트릿이라는 곳에서 그 노다지 아이아 노트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돈 받고 데이터를 올려주는 데인데 아이아 담당자들하고 전화 통화를 한다든지 미팅을 한 다음에 탐방 노트 같은 걸 올려주는 건데요. 여기서 3분기 분위기는 어떠냐고 물었더니 이야기가 과장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보수적으로 소통을 하겠다라고 지금 그 회사에서 이야기를 했고요. 여기 대해서 이제 좋은 친구님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텔레그램이나 유튜브에서 기업에 대한 세일즈가 너무 과도하다. 그렇게 보고 계시고 문제는 텔레그램, 블로그, 유튜브는 공식적인 채널이 아니고 일반 개인이 운영하는 채널이겠죠. 그리고 분석 자료가 화려할수록 사람들은 환호하지만 지나고 나면 맞는 게 하나도 없다. 다 가짜라는 이야기죠. 그런 사실 확인 안 되는 내용들이 돌고 돌면서 숫자는 과장되고 지난번에 저희가 방송했던 스트릿 컨선이라는 이상한 숫자가 돌아다니고 그런 게 회사로 들어오다 보니까 회사에서는 뭐든 말을 좀 아끼게 되고 그러다 보니 블로거, 유튜버 이런 사람들이 더 세게 신나서 세일즈를 한다. 이게 회사라는 공식적인 루트에서 말을 하지 않다 보니까 저 사람들이 뭐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다니는 거죠. 그래서 결국 시장에는 노이즈만 많이 늘어났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이, 이게 좀 보니까 이 VT 차트로만 보면은 VT가 솔리드하고 좀 비슷한 것 같고 KMW가 이제 실리콘2 이제 급상승하는 차트 뭐 비슷한 것 같긴 하네요. 야,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실리콘2라는 회사 자체가 이름이 실리콘투 해가지고 저 반도체나 웨이퍼 뭐 이런 회사인 줄 알았는데 이게 화장품 뷰티 유통회사네요. 아, 유통회사고 이게 처음 설립 자체는 이제 IT의 유통회사를 했던 회사가 이제 뭐 2012년도에 그 화장품 K뷰티가 유명하다고 해가지고 바꿔가지고 아예 이제 그 화장품 유통 쪽으로 돌아선 회사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사명은 그냥 그때 처음 설립할 때 만들었던 IT 쪽인 실리콘2. 매출이 상당하더라고요. 거의 뭐 매년 더블업을 해왔고, 벌써 반기에도 3천억을 초과해가지고 작년 매출을 올해 반기에 돌파를 했네요. 요즘 K뷰티, 뭐, 뷰티뿐만이 아니라, 아, 뷰티뿐만이 아니로, 뷰티뿐만이 아니라, 뭐, 거의 뭐, K 자가 붙으면 K푸드, 뭐, K뷰티, 뭐, 이런 거 엄청난 것 같더라고요. 근데 좀 비즈니스 모델이 좀 잠깐 공시를 봤는데, 비즈니스 모델이, 이런 것?
그냥 단순 유통 뭐 창고업 근데 매출이 엄청나더라고요. 순이익도 엄청나고 뭐 매년 매출이 더블업이 되고 순이익은 뭐 더 몇 배가 되고 있고 그러면서 주가가 이제 뭐 아까 보신 것처럼 실리콘투가 급상승을 하고 있는데 급상승을 했죠. 예, 이제 5만 4천 원을 찍고 다시 4만 원이 됐는데 이게 경영자들이 이제 일부 차익 실현을 하는 것 같아요. 몇십만 주씩, 몇십만 주 정도. 물론 이제 30% 이상은 뭐 항상 갖고는 가시는 것 같은데 최대 주주 및 특권자가 이제 매도를 하고 있다라는 자체는 이게 좀 너무 과하다. 시장이 좀 과열 상태에 돼 있고 회사의 가치 평가가 이제 조금 그 컴다운이 필요한 것 같다. 물론 꼭 아닐 수도 있습니다. 돈이 필요해가지고 한 거일 수도 있는데요. 보니까 이제 이게 창업자이자 최대 주주의 어머님은 1월 달에 파셨더라고요. 한 만 원대 이제 좀 많이 파셨고, 많이는 아니고 뭐 양 자체가 적으시니까. 근데 최대 주주 자체가 이제 아주 일부 뭐 절대 금액은 크지만 이제 각 보유하고 있는 30% 가까이 되는 거에서 이제 부인까지 같이 계시니까 그래도 몇십억씩 이제 좀 차익 실현은 3만 원에서 4만 원대 이제 좀 처분을 하신 걸로 보여집니다. 이제 그만큼 좀 너무 급격하게 상승이 됐다라고 보여지고 너무 이제 좀 과열 상태인 것 같네요. 이게 보니까 이제 또 그거를 생각을 들고 통신업을 보니까 통신업이 이제 그때가 이제 2020년이겠죠. 2020년에 그때가 이제 통신업 종이 5G 하면서 엄청나게 올랐을 때 통신 장비들 쓸 때 주가가 이제 오르고 지금 한 4년 정도 지난 현재 시점을 다시 이제 내려와 있죠. 차트 모양이 좀 비슷하다. 저는 이제 그 뭐 기술적 분석 또 뭐 이제 내용을 보면은 기술적 분석이라는 자체가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죠. 사람들이 다 이제 돌고 도는 거기 때문에 기술적 분석 부분도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VT나 실리콘2도 뭐 물론 이제 주가는 주장창 오를 수는 없는 거니까 이제 그림 자체가 좀 비슷하게 가지 않을까라는 모습에서 이제 잠깐 갖고 오신 것 같고요. 근데 실제 또 이게 멀리서 보면 뭐 저점일 수도 있는 거니까 뭐 그거는 투자는 개인의 개인의 그 선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제가 볼 때 좀 하여튼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화장품 섹터가 2020년도에 통신 섹터와 비슷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 같다. 충분히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시기는 좀 다르지 않을까. KBT는 또 2012년도 정도에도 그때도 이제 2010년도에도 그때도 좀 화랑이었으니까. 음. 또 어떻게 흘러가는지 한번 봐야 되겠죠. 예. 자, 그래서 이제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면 이게 제 생각인데요. 주가 상승기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요 다음 페이지요. 예, 주가 상승기에 일어난 일이고,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이런 이슈가 생기는 건데, 시가총액이 작은 회사들이기 때문에, 애널리스트들의 커버리지 거의 없었고요. 이제 지금은 이제 시총이 좀 커졌지만, 제 처음 시작할 때 말입니다. KMW나 솔리드, 지금의 뭐, 마녀사냥이라든지, 아니면 VT, 뭐, 다 마찬가지입니다. 회사에 대한 정보가 이제 애널리스트 커버리지가 없다 보니까 공식 루트가 아니라 주식 투자 동호회라든지 스터디 모임이라든지 블로그라든지 뭐 텔레그램이라든지 카톡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유통되기 시작하고 아까 이제 좋은 친구님이 올리신 글처럼 굉장히 화려하게 만들어 놓은 그런 정보 그리고 화려하게 만들어 놓고 눈에 잘 들어오고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해주는 그런 정보를 바탕으로 투자를 하다 보니 사람들은 이제 주가 오르니까 열광을 하게 되고요. 근데 공통점이 이제 국내보다 해외 매출이 많고 해외 업체들도 작은 회사가 아니고 글로벌 대기업이고 그중에서 우리 한국 회사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정말 미약하고 하다 보니까 고객은 엄청나게 큰 회사고 납품하는 회사는 이제 굉장히 작은 회사이기 때문에 큰 회사에서 작은 회사한테 오더를 뭐 1%만 줘도 작은 회사 입장에서 엄청나게 큰 금액이 되니까요.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1년에 몇백 조씩 하는데 그중에 뭐 1%,
10%만 줘도 엄청나게 큰 금액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오더만으로 실적은 엄청나게 큰 성장을 만들어내고 그 결과가 이제 4배, 5배, 10배씩 오른 주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과거에 이제 통신장비 회사가 똑같이 이런 일이 발생했고, 그래서 저는 이걸 갖다가 이제 화장품 섹터에서 똑같이 느끼고 있는 거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이제 아모레퍼시픽이나 LG 생건이 아니고 VT나 실리콘투, 마녀공장 이런 쪽에서 이제 주가가 오르고 있고 시장 이슈가 되고 있는 거고요. 많은 블로거, 텔레그램 이런 쪽에서 미국 화장품 시장에 대해서 분석 자료 내놓고 있는데 사실 한국에 있는 블로거들이 미국 화장품 시장에 대해서 알아보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뭐, 현지 갔다 오시는 분도 있긴 하던데, 가봐야 무료로 치면 올리브영 가가지고 몇 군데 가서 그냥 보고 온 거잖아요. 그걸로는 이제 사실 확인이 잘 안 되고요. 어쨌거나 그 회사들의 실적은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심지어 이제 어떤 일까지 생기냐면, 저 K뷰티라고 붙어 있는 그 작은 회사들의 재고 자산이 늘어난 회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회사들에 대해서도, 이거는 굉장히 좋은 이슈다. 재고 자산이 늘고 그 다음 분기가 되면 매출이 늘었다라고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는 그런 게 있는데 물론 좋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다음 분기 내지는 다음 연도, 그 다음 분기, 뭐 그 다음 다음 연도 이런 거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는 것일 수도 있는데 어쨌거나 재고 자산 늘어난 것까지 이제 무조건 좋다고만 보는 건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결국은 정보의 유통이 되게 빨라졌는데 큰 회사가 아니라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활 같은 큰 회사가 아니라 커버리지가 없는 작은 회사의 정보가 시장 참여자의 일부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문제는 그 일부는 공식적인 공인인물 인정받았다고 표현하기 좀 이상하긴 하지만 어쨌거나 제도권에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우리와 같은 시장 참여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고 맹목적으로 그걸 쫓아다니면서 투자를 하게 되면 결과는 주가 그래프 보신 것처럼 원점의 획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주가 정점에서 매수를 한 사람들은 어떻게 전개가 되냐면 자기들이 투자를 했지만 그걸 본인들이 잘못한 거라고 인정하지 못하고 실패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게 되죠. 이거는 이제 사람의 본능이 그런 거고요. 그래서 현재 통신장비 업체 회사들은 행동주의를 표방한 어떤 주주연대들에 의해서 소송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죠. 소송이 이어지고 있고, 그리고 소송을 하니까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 입장에서는 아니, 멀쩡한 회사 많은데 소송 걸려있는 저런 회사 안 사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회사들은 또 더 냉혹하게 시장에서 외면하고 있고, 그러고 있습니다. 사실 생각해보시면 멀쩡한 회사도 주식 살 때는 뜯어보면 사는데, 주주가 사사건건 문제 삼고 소송 거는 회사의 주식을 신규로 매입하는 건 드물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본인이 잘 판단해서 투자를 하셔야지 시장에 있는 자료를 가지고 맹목적으로 쫓아다니면 결국은 비자발적인 행동주의로 가게 된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죠. 예, 아무래도 그 예전하고 좀 차이가 있는 건 이제 아까 위에서 보신 것처럼 뭐 아모레 퍼시픽이나 이런 LG생건 이제 대표적인 한국 그 회사들이 이제 뭐 매출도 죽고 컨센 대비한 건 더더욱 이제 컨센은 당연히 더 높으니까 그런데 그런 거에 대비해서 실리콘투는 이건 뭐 K뷰티 그 후방 사업이라고 해야 되겠죠. 화장품을 이제 유통하는 회사니까 그리고 VT나 마녀공자, 아이페미리스, 코스메카 코리아 이게 이제 화장품 제조 회사고 코스맥스도 마찬가지. 이런 회사들이 이제 많이 늘리고 실제는 이제 유통회사들이 좀 돈을 버는 상황이 됐고 그 유통회사들은 아무래도 우리가 예전에 알고 있던 K뷰티 화장품의 대기업들이 아닌 이제 좀 중소형 회사들이 좀 새로운 돌파구가 됐고 상승기가 왔다. 그 상승기가 근데 새로운 게 아니고 한 2, 3년 전에 통신 장비 업종과 유사한 그림을 그리고 있다.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진화된 게 이제 그 스트릿 컨센 같은 것과 맞물려서 이제 지금 시기겠죠. 지금 이제 통신 장비는 그렇게 올랐다가 많은 주주가 물려가지고 이제 자기들 주식을 물어내라. 투자는 내 손이 했지만 더 갈 수 있었던 거를
못 간 거다. 이거는 회사의 문제다. 이렇게 지금 막 소송을 하고 있는 것들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이게 조금 지나면 또, 이 화장품 회사에 똑같은 행동이 벌어질지 아니면 이제 화장품 회사가 그 퀀텀 점프라고 이제 한 단계 도약을 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네요. 아직은 뭐 여러 가지 시장이 어떻게 될지는 좀 알 수가 없는 건데, 근데 망고불변의 진리는 자기가 선택한 건 자기가 책임을 져야죠. 누가 뭐 이거 안 사면 손모가지 자른다 뭐 이래서 산 사람은 없을 거니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화장품 섹터에 대해서 봤고요. 다음은 저희가 거의 매주 하고 있는 두산 바켓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다음 기사를 보시게 되면 두산 바켓과 두산 로보틱스의 합병 관련한 정정신고서를 제출했다라고 나오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정정신고를 이슈가 돼서 그렇지 늘 내는 거기 때문에 일상적인 그런 행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게 뭐 2차 정정신고서 제출 이게 뉴스로 나온다는 것도 난 좀 이게 노멀한 건데 기본적으로 이게 뭐 한 두 번, 세 번. 대기업이니까는 한 2차 정도까지는 보통 하고 그다음에 3차에서 이제 좀 이게 좀 승인을 해주는데 지금 우리 이복현 형님이 안 해준다라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또 숫자가 바뀌었으니까 이제 반기 보고서가 이제 8월 14일 날 다 냈죠. 이제 처음 연결하는 회사는 좀 8월 말까지는 냈지만 뭐 정상적인 회사들 이게 뭐 계속 상장되어 있던 회사들은 8월 14일까지 반기 보고서 다 나갔으니까 이제 기중에 나가 있던 진고신고서들에 대해서 이제 숫자가 좀 바뀌는 거죠. 실제 숫자로. 이제 저번 주에도 한번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정정을 계속 두들겨 맞다가 사업보고서, 감사보고서 하면 다시 또 써야 돼요. 다시 정정을 해야 되고. 그런 거기 때문에, 우리 복희님이 말씀하셨죠. 횟수 제한이 없이 정정하겠다. 이거 뻔한 이야기인데,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 대기업에 이제 그러지 말라고 완곡한 표현을 하신 건데, 이제 어떻게 하실지는 내용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두산이 100년 된 기업인데, 좀, 정말, 그렇습니다. 예, 증권신고서 정정은 뭐 노멀한 겁니다. 근데 안 될 것 같네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단기간에는. 자, 그럼 저랑 이제 내기 한번 해보시죠. 앞으로 예, 이제 두산이 어떻게 될지 대해서 저는 정정신고서를 세 번 당연히 낼 거고 한 다섯 번쯤 내고 네. 그리고 두산에서 뭐 배당을 많이 해준다든지 주주한테 뭔가 더 준다고 이야기를 하고 주주 정책을 발표를 한 다음에 그렇게 통과가 될 것 같거든요. 허 부장님 어떠세요? 저는, 아, 내년 4월까지는 통과 못한다. 효력 발생, 이건 이제 증권신고서는 효력 발생이라는 공시가 금감원에서 해줘야 이제 되는 건데, 내년 4월까지, 3월 말까지는 다 사업보고서, 감사보고서를 내기 때문에 4월까지는 안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4월까지라는 거는 정정은 기본적으로 한 다섯 번? 네 번인데 다섯 번까지 가는 것도 좀 무리수가 있다고 봐요. 한 네 번 정도에서, 어, 철회를 하거나 아니면 네 번, 이제 세 번 정도 지나면 이제 4월 네 번 정도 하면은 한 1, 2월 되니까 그 정도 하면 철회를 하거나 철회를 할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다시 감사 보고서 나온 다음에 그 재결의를 하든 아니면 하나를 상장 폐지시키든 둘 중에 하나. 이번 정권 하에서는 우리 국회의원, 그러니까 뭐 정권까지는 아닐지 몰라도 금감원장이 그렇게 이제 국회에 와가지고 얘기를 하고 가셨기 때문에 5기로라도 쉽게 주진 않을 것이다. 간단명료하게 올해 안에는 글렀다. 이렇게 봅니다. 몇 번을 정정하든. 자, 저는 그럼 그렇게 저랑 보고 치명 있습니다. 내기한 겁니다. 연말 안에 아, 끝나면 제가 이기는 거고요. 연말 지나가면 호 부장님 이기시는 걸로. 그러니까 연말 안에 효력 발생 보고서를 받는다. 라고 보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치맥으로. 알겠습니다. 지맥으로. 예, 예. 네. 그리고 다음은 이제 저희
투자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회사는 어떤 생각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적어놓기서 좀 가져와 봤는데요. 이게 이제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NC소프트에 김택진 회장이 있잖아요. 그 CEO인데 창업자이기도 하고요. 그 김택진 회장의 동생이 또 일을 하고 있고, 와이프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와이프는 이제 거의 떠나는 그런 상태고, 동생이 이제 이번에 15년 만에 퇴사를 하게 됐다라고 했더니 적어 놓으신 게 주가만 오르면 누가 하고 무슨 상관이냐. 근데 주가가 안 오르면 택진이 형도 나가라 그런다. 근데 이게 이제 일반적인 주주들의 생각이고, 저는 좀 아쉬운 게 주가만 오르면 모든 게 용서되는 게 주식시장, 이거 전 페이지 봐주세요. 예. 요 페이지에서 이제 주가만 오르면 모든 게 용서되는 시장이 주식시장이긴 한데, 그러면 주가가 떨어지면 잘한 것도 죄가 되는 곳인가? 그렇게 판단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주가는 결과이고, 과정이 적법했는지 보는 게 법이 잣대인데, 세상이 이제 주가만 오르면 모든 걸 용서해 주니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음. 이제, 이제 회사가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워낙 택진이 형이 승승장구를 했기 때문에, 승승장구를 했기 때문에, 뭐, 이게 맞는 것 같아요. 택진이 형이 하든, 뭐, 부인이 하든, 뭐, 그, 남동생이 하든, 뭐, 누가 해도 그게 뭐가, 뭐, 사돈의 파천 경영에도 이게 딱 주주의 마음이죠. 그런데, 이제, 뭐, 수순이 아닐까요? 이제 어느 정도 규모가 됐고, 저희는 이제 NC가 시스템이 있다라는 걸 알잖아요. 그 NC가 시스템이 있는 대기업, 이제 대기업, 이제가 아니라 그냥 원래 대기업이죠. 시스템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전문 경영인이 해가지고 조금 더, 점, 퀀텀 점프를 하든 아니면 지속 경영을 하든 뭔가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게 맞는 거고 꼭 그 리니지를 만들었던 택진이 형과 그의 가족이 해야 된다.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시기가 좀 그렇죠. 주가가 폭락하니까 이제 뭐 도망가듯이 이제 가시는 것 같아서 좀 마음이 그렇긴 한데 한때는 택진이 형과 국민연금이 최대주주 자리 공시를 들쑥날쑥 이렇게 계속 했었던 그 회사인데 예전 참 그 사옥도 이제 내놨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곧 내놓는다라는 소문도 이제 돌 정도였으니까 많이 어려워진 건 사실입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요거는 저- 딱인 것 같아요. 네. 저희가 개인적으로는 이제 NC소프트 가가지고 구내식당에서 밥을 얻어먹은 적 있거든요. 코스가 3개인가 5개 있었습니다. 그렇게 좋은 회사입니다. 좋은 회사입니다. NC.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이제 IR 담당자와 통화를 했는데 계획대로 진행 중이다 이런 이야기만 한다. 정보를 안 준다. 공시나 뉴스 보고 이야기해라 이렇게 하니까 답답하다라고 말을 하는데 정상적으로 대응을 하는데 저렇게 정보를 안 준다고 이야기하고 공시나 뉴스 통해서 적법하게 정보 취득하라 그러는데 왜 저러냐. 남들이 모르고 있고 공시되지 않는 정보를 회사로부터 얻으려고 했는지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되고요. 저는 이게 정상인데 모든 주주들이 이거 정상으로 봐야 되는데 본인들한테 비공개 정보를 주는 게 정상이라고 보는 이 세상이 저는 참 안타깝고 답답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제 그 주주가 보통 이제 작은 데는 뭐 한 2, 3만 명, 많은 데는 한 10만 명 정도의 주주가 있는데 그 중에서 최대 주주들이나 특수관계자나 직원 내부자들 이런 주주들을 제외하고 진짜 이제 시장에서 소액 주주들 뭐 한 주가 됐든 뭐 만 주가 됐든 뭐 천 주가 됐든 이렇게 사가지고 그런 주주들은 우선 회사에 잘 전화를 안 하죠. 전화를 안 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회사에 열정적인 관심이 있거나 좀 많은 사람마다 이제 비중이 다 다릅니다. 돈의 가치가 다 다른 거예요. 절대 금액은 같을지 몰라도 부자에게 100만 원은 작은 돈일 수 있지만 100만 원만 갖고 있는 사람한테 100만 원은 엄청 소중하듯이 자기의 많은 것을 투자했던 그런 사람은 회사에 이제 전화를 하죠. 근데 그 전화를 한 사람들이 심성이 내가 모든 사람이 전화하지 않고 나에게는 소중하기 때문에 전화했으니 그 전화한 것만큼의 안도감이라든지 아니면 나는 특별하다는 걸 이제 인증받고 싶은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여러 이야기들을 해줬으면 하는 마음을 가진 거는 충분히 이해는 하되, 공시 담당자들이나 IR 담당자들이 공시가 나가지 않은 거나, 아니면 지금 검토하고 있는 모든 사항을 얘기한다. 그럼 그런 사람들의 그 본분을 망각하는 거죠. 제 전에도 한번 잠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공시 담당자나 IR 담당자들은 이제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이제 시스템이나 이제 뭐 이런 것들을 당연히 능숙하게 다뤄야 되겠고, 네트워크도 유지해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그 릴레이션십에 대해서는 특히 이제 외부 주주에 대해선 릴레이션십은 오해라든지 회사 공시가 나간 거라든지 회사의 이해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오해라든지 헷갈리는 부분들 아니면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들에서 설명을 해주고 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게 본분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뭐 외부에 공표가 되지 않거나 현재 검토 중이거나 현재 계획 중인 사항들을 알려주는 거다. 그런 업무를 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업무를 하는 사람이 있으면 참 법의 준엄한 심판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물론 이제 뭐 이런 일을 하고 있지만 저도 그렇지는 않거든요. 이렇게 하는 사람도 보지도 못했어요. 본 적도 없고. 네. 네, 오늘은 시장에서 일어나는 일을 위주로 이야기를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